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리플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재성 이슈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인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XRP 시세 역시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홀더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시암상업은행 SCB가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컵의 지분 51%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리플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태국 시암은행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털 SCB10X는 리플의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의 투자금 가운데 일부는 태국 시암은행의 자본이고, 이 은행이 이번에 태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 절반을 인수한다라는 겁니다. 태국 XRP 송금 루트를 이제 막 뚫어낸 리플로서는 꽤 의미 있는 확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에는 조금 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말 알트코인이 엄청난 랠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 데브의 분석인데, 2022년 초로 예상되는 조정 때까지 알트코인 시장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할 거라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JP 모건이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가 35,000달러 수준으로 지금 시세보다 대략 44% 정도 낮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숫자를 내놓으면서도 암호화폐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이 다소 이 같은 논리성이 떨어지는 분석을 내놓는 걸 보니까 진짜 강세장 랠리가 곧 시작되려나 봅니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 암호화폐 우호적인 에릭 애덤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뉴욕시를 비트코인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암호화폐의 현재와 미래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애미를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던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은 다음 달 월급 100%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 정치계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어쨌든 반갑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강세 랠리에 대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의미 있는 성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리플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식,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식인데, 거의 대부분 리플에 완전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소식들입니다. 이번에는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시암상업은행 SCB가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컵의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5년 역사를 가진 가장 전통적인 은행이 가장 혁신적인 금융 분야의 선수를 전격 영입한 겁니다. 지분 절반을 178억 5천만 바트, 우리 돈으로 6,321억 원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서 2022년 1분기까지 인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컵은 태국 SEC의 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자이고,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량이 우리 돈으로 35조 원 수준입니다. 태국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제1구명의 대기업 은행이 업비트 지분 51%를 인수하는 다소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암은행은 지난 7월 디파이가 기존 금융을 뒤엎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디파이를 포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암은행은 그동안 태국에서 가장 가상화폐 친화적인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시암은행이 설립한 벤처 캐피털 SCB10X는 그동안 블록체인과 디파이 스타트업들에 주로 투자를 해왔는데, 리플과 블록파이, 알파 파이낸스 등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리플이 최근 태국 XRP 송금 루트를 본격화하면서 태국 내에서 디파이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리플 투자사가 디파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면서 아예 가장 큰 넘버원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인수해버린 겁니다. 리플의 태국 생태계 확장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리플은 6% 정도 시세를 받으면서 모처럼 1.2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이 우패드기에는 리플이 1달러의 강력한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0.85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황소 세력이 추세선 위로 끌어올리면 1.24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후자에 더 가깝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리플은 모든 게 다 좋은데 유일한 악재는 역시 SEC의 소송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에도 모호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날렸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자 보호 틀 안에 넣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루 전에는 대통령 실무그룹이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은 투자자 보호 관련 많은 정책적 과제를 요구하고 SEC와 CFTC는 투자자를 완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성명까지 내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지점은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거대한 대의 명분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SEC가 내걸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1년 내내 반복하지 않아도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제 총론이 아닌 강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때가 진작에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리 갠슬러 위원장의 발언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발음은 전형적인 백인 표준 발음이라서 듣기가 편한데 알맹이가 1년 내내 똑같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별로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시장을 아주 보기 좋게 이끌면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잇따라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알트코인이 엄청난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무려 5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는 알트코인 시장이 현재 2017년 불마켓의 가격 움직임을 쫓고 있다. 2021년 말에 알트코인이 엄청난 랠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테크데브의 분석대로라면 2022년 초로 예상되는 시장 조정 시기까지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7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데 현재 알트코인 시총이 1조 5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보다 5배 정도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테크데브는 이와 함께 월간 RSI가 이전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의 정점을 표시한 역사적 저항을 향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클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테크데브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가 3만 5천 달러로 평가된다라는 초치는 내용의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의 공정가치, 이른바 페어 밸류를 지금보다 44% 정도 낮은 3만 5천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금과 비교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암호화폐는 더 많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 2020년에도 15%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관적인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이어서 변동성이 큰 자산군 대신 부동산 투자를 추천한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부동산 버블로 인해 내년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추천한다. 이런 굉장히 마법과 같은 논리력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JP모건이 이 같은 앞뒤 맥락 이상한 보고서를 내놓는 거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진정한 랠리가 펼쳐질 것인가 봅니다.
JP모건이 내놓은 CBDC 관련 보고서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은 컨설팅 회사 올리버 와이언과 함께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매년 국가 간 결제 규모는 24조 달러이고 이 가운데 JP모건의 거래 비용은 1200억 달러 수준이다. CBDC가 도입되면 이 같은 거래 비용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감축될 것이다. 다만 기존 국가 간 결제 프로세서는 여러 중개자를 거치기 때문에 높은 거래 비용, 긴 거래 시간, 투명성 부족 이런 문제를 초래한다. CBDC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보고서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이 솔루션 도출이 아주 간단한 문제를 왜 보고서까지 발표하나 모르겠습니다. JP모건이 원하는 해결책을 단방에 풀어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리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 좀 제이미 다이먼 회장에게 얘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수장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에릭 애덤스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마감 10분 만에 경쟁자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그는 뉴욕시를 비트코인 중심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비트코이너들의 표심 잡기에 상당히 주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1년 안에 우리는 전혀 다른 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생명과학,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시대의 혁신, 이런 것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지 타이틀을 빼앗길 것이 염려가 됐는지 마이애미를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던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은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받는 최초의 미국 정치인은 누굴까?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을 정치 수단으로 아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애미를 비트코인의 수도, 크립토 수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현직 마이애미 시장과 뉴욕을 비트코인의 도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차기 뉴욕 시장이 어떤 정책 경쟁을 펼쳐낼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정치와 일상의 영역에 제도적 또 정치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더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으면 월급 인상률이 2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이슈가 1년 미뤄질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게 대선 주자의 핵심적인 주장이자 또 대선 공약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2030 표심 잡자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디지털 자산관리 감독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상자산 감독기관을 따로 두겠다라는 방안까지 함께 밝혔다라는 겁니다. 금감원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아예 전문기관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경고성 입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에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입장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은 정식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선 앞두고 이제사 표심이 좀 무서운 걸 알았나 봅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일단 투자자로서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디오를 읽다 보면 숨이 찰 때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 전해오는 소식들, 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석가들의 전망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강세장에서 계획하신 결과들 꼭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목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